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국어 교육 유튜브 콘텐츠의 구상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된 정송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38기 졸업생이고요. 현재 직장 생활하면서 틈틈이 유튜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뭐 10만 유튜버, 100만 유튜버도 아니고 대단한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보다는 그래도 몇 달 먼저 시작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들이나 좀 고충 같은 거를 여러분에게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의 보시고 집에 가서 한번, 집에 이미 계실 수도 있지만 한번 이제 따라 해보시면서 또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목차를 같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는 한국어 교육 유튜브 콘텐츠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고, 두 번째는 송송한국어, 제가 만든 채널을 같이 이제 보면서 어떤 게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한국어 교육 유튜브 콘텐츠 제작 과정을 이제 함께 보면서 연습을 해볼 텐데요. 사실 이 시간이 가장 많이 할애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과제를 소개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여기 보시면 한국어 교육 유튜브 콘텐츠 현황을 제가 이제 운영 주체별로 분류를 하였는데요.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 같은 이제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채널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채널들도 있는데요. 많이들 아시는 톡투미 코리안 같은 채널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국어 교육, 그러니까 사교육 쪽에서 좀 선구자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하이브 에듀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BTS 소속사인데 여기서 이제 교육 관련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 되실 때 제가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특색 있고 괜찮다라고 느꼈던 채널들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여기 이제 링크가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들어가셔서 보시고 좀 참고를 하시면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이제 영상을 올리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강의의 핵심 직전인데요. 송송한국어 유튜브 채널, 이게 저의 채널을 일단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채널의 기획 의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키워드가 영화와 관용 표현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키워드가 나왔냐라고 물으신다면 저의 석사 논문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다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영화로 배우는 관용 표현이라는 이제 콘텐츠에서 시작을 해서 저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네, 현재 메인 화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이고 저의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재는 영상이 8개가 업로드 되어 있는데요. 사실 8개이지만 하나는 차단이 돼서 여러분이 보시는 영상은 아마 7개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차단이 되었는지는 또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저의 채널의 기획과 이제 제작 단계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저의 석사 논문을 활용해서 이 컨텐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의 석사 논문 제목은 한국 영화에 나타난 교육용 관용 표현 선정 및 분석 연구입니다.
그래서 제목에서도 이제 유추가 되듯이 한국 영화에 나오는 이제 관용 표현들을 제가 교육용으로 적합한지를 이제 판단을 해서 목록을 만들었고요. 그게 한 2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200개 정도 되는 관용 표현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는데요. 그 논문에 있는 내용을 이제 유튜브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또 미리 말씀드릴 내용은, 그 수업 전에 질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제가 그 질문을 이제 모아서 설명을 드릴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질문과 연계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는 걸 들으시면서 좀 궁금증이 이제 해소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해소가 안 된다, 그러면은 따로 저한테 메일 연락을 주시면 또 답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질문 중에서 왜 음악도 있고 드라마도 있는데 왜 영화를 선택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제 석사 논문이 영화 바탕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한 거고, 그러면 왜 석사 논문은 또 영화로 이렇게 쓰게 되었냐? 그러면은 그냥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입니다. 저 이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저는 이제 드라마처럼 이제 좀 오래 봐야 되는 그런 것보다는 한 2시간 정도의 하나의 작품으로서 저희가 이제 가치를 인정받는 게 영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보다 영화를 선호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 또 요즘에 이제 K 콘텐츠가 정말 퀄리티가 높아져서 이제 전 세계적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화도 어쨌든 대중문화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해서 교육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의 대중문화도 좀 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희 이제 작은 소망을 가지고 네,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좀 사설이 길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콘티 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숙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 봐두시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 영상 콘티를 이제 작성할 때 정말 손으로 직접 그렸습니다. 그래서 종이에다가 이렇게 펜으로 제가 정말 발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해도 콘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티를 그려서 내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는지를 구상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저는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 순서를 보시면 유튜브 채널 개설을 하고 이제 영상 제작 업로드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콘티를 짜고 영상 제작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그냥 제가 이제 편의상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때도 이제 이름도 고민이 많았는데, 아마 여러분도 유튜브 채널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지만 네이밍 같은 걸 이제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제 영화를 활용했으니까 뭔가 영화가 들어간 제목을 써볼까라고 했다가, 근데 또 이제 영화만 다룬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제가 하다가 막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지금도 여기 다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콘텐츠를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그냥 그런 특정한 주제를 다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채널명을 짓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저의 이름을 따서 그냥 단순하게 송송한국어라고 지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업로드한 영상은 영화 좋아해줘에 나오는 뜸을 들이다라는 이제 관용 표현을 공부하는 그런 영상인데, 이때는 문제없이 이제 업로드도 되고 뭐 차단이 되거나 그런 일은 없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영화를 해도 뭐 저작권 문제 이런 거 별로 괜찮은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두 번째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제 건축학 개론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업로드한 지 하루도 채 안 돼서 이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봤더니 이 배급사 쪽에서 이거 저작권 우리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제 영상은 이제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다수 국가에서 지금 차단이 되어 있고, 신기하게도 이제 제 지인분이 알려줬는데 싱가포르에서는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과 공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서 제가 이때 이제 좀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좀 우리가 다뤄야 되는지는 이따가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작권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그러면 영화를 쓰지 말고 그냥 저작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좀 고심을 해서 제가 이제 그림을 아까 제가 이렇게 발그림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애니메이션 강좌를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제가 이제 대단한 애니메이션은 아니고 사실 이제 입모양 움직이는 정도의 단순한 애니메이션이긴 한데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이 캐릭터도 직접 창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배경 그림도 직접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채널에서 좀 그래도 덜 쓰는 방식으로 해보고 싶어서 이런 시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를로타를 포함해서 애니메이션 영상도 3개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애니메이션 영상만 또 계속 올리면 또 사람들이 뭐 똑같은 캐릭터 또 재미없어 할 수 있으니까 또 어떤 걸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을 쓰고 있는데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활용해서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어떤 구어체적인 표현을 이런 개인 SNS에 쓰는지 그런 걸 외국인 학습자들한테 알려주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이제 컨셉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는 제가 쇼츠 영상을 올렸는데요. 쇼츠 영상이라는 것은 이제 60초 이내의 영상이고, 화면 비율은 이렇게 세로 형태로 된 그 영상을 우리가 쇼츠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영상을 만들 때 뭐 대단한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건 아니었고, 뭐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영상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영화 대사가 그냥 이제 하단부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영어 자막 정도를 제가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쇼츠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아까 건축학개론 영상이 차단이 돼서 이때 이제 쓰려고 했던 그 영화 장면을 못 썼던 게 좀 아쉬워서 이걸 좀 활용을 해보자. 그 배우들의 목소리라도 나오게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그 화면에 얼굴 나오는 부분을 이제 제가 좀 멈추는 화면으로 그러니까 사진처럼 이렇게 처리를 했고 목소리만 나오게 그렇게 했더니 저작권 침해 신고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자신감이 생겨서 쇼츠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영화 장면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전체 풀 영상으로 가는 것보다는 쇼츠로 만드는 게 좀 안전하겠다. 그러니까 저작권으로부터는 좀 안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두 번째 영상도 그 오직 그대만이라는 영화 장면의 일부를 써서 쇼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왔고요. 지금은 또 제가 새로운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려고 준비 중인데요. 저는 여러분이랑 별반 다를 게 없이 이제 초보 유튜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해보고 정말 저에게 잘 맞는 콘텐츠를 찾아가는 과정이라서 좀 다양한 주제로 지금 영상을 기획하고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네, 저의 이제 주요 콘텐츠인데 앞에서 뭐 설명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길게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지금 차단된 영상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건축학개론의 일부를 이제 썼는데 이게 차단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형태, 그다음에 SNS 한국어 콘텐츠, 그다음에 쇼츠 영상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어, 네. 그다음에 자,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한국어 교육 유튜브 콘텐츠 제작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말이 좀 빨랐죠. 제가 이제 집에서 이거 시간을 재보니까 좀 시간이 타이트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세 번째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이 또 이제 실습을 하실 수 있는 이제 시간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앞에 내용을 제가 좀 빨리 설명을 드렸고 이제 바로 이렇게 세 번째 챕터로 넘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게 바로 이 저작권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유튜브 콘텐츠 제작하실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작권 문제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음원 다 이제 저작권이 있죠. 그래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는 것이 이제 원칙인 건 이제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근데 매번 이걸 허락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저작권 문제로부터 좀 자유로운 콘텐츠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런 사이트에서 이제 사용을 하면 가장 좋고, 근데 만약에 좀 애매하다, 이거는 내가 써도 되는지 좀 불확실하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뭐 관련된 법령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무엇보다 전문가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를 방문하셔서 이제 상담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사이트 링크를 제가 걸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저작권 상담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작권 상담은 이렇게 챗봇 상담도 있고, 뭐 이렇게 상담 정보를 정리해 놓은 게시판도 있고, 그다음에 법률 게시판 상담은 1대1 상담이라서 여기는 다 비공개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화 상담도 있고, 뭐 서신이나 화상, 그다음에 내방 상담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문 쓸 때 한번 이제 방문을 해서 직접 상담을 받았던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유튜브 제작 전에도 한번 이제 상담을 받으려고 연락을 했더니 코로나 문제로 방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미 뭐 작년의 일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져서 내방 상담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내방 상담과 전화 상담 그리고 이제 법률 게시판 상담을 통해서 전문가 분께 좀 자문을 구했는데요. 이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저작권위원회에 아마 상담을 받아보시면 이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아마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라는 이 규정을 말씀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해서도 아마 언급을 하실 텐데, 지금 공표된 저작물은 뭐 교육을 위해서는 정당한 뭐 범위 안에서는 이제 인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육 목적의 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 이 법령상은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근데 이제 공정한 이용이라고 해서 이게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뭐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뭐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가치가 또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그 법원에서 판단을 좀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되는지 어떤 게 안 되는지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법원 판단에 이제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작권 관련해서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한 1분도 채 안 되는 그 짧은 그 영화의 일부 장면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 건데 이건 교육 목적이다. 근데 향후에 수익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 제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 전에 저한테 이런 비슷한 질문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100% 장담할 수 없다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가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최소한도만 이용을 하고 교육용으로 그런 이제 여기 목적에 맞는 그런 인용을 한다면 뭐 아주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뭐 이런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고 싶으실 때 좀 걱정이 된다고 하시면 일단 가능하시다면 저작권자한테 연락을 해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뭐 어떤 문학 작품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그 문학 작품을 이제 뭐 그 저자가 있을 테니까 그 저자분께 연락을 하셔서 이거 써도 괜찮은지를 한번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뭐 영화 같은 경우에는 배급사 쪽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거 제가 쓰고 싶은데 뭐 정말 짧게 쓸 건데 괜찮습니까? 허락을 받는 것이 사실 가장 최선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허락받는 과정이 좀 아마 간단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좀 시도를 하다가 그냥 머리 아프게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그러면 자유로운 저작권을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콘텐츠로 그냥 해볼까? 이렇게 좀 방향을 틀었는데 어쨌든 그런 방법들을 좀 활용을 하셔서 미리 확인을 하고 제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 콘텐츠 제작 전에 여러분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몇 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픽사베이, 팩셀스라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놀라운 무료 이미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무료 이미지를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이 사이트 외에도 그냥 무료 사진 이런 거 검색하시면 아마 저작권 걱정 없는 그런 사진들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 사이트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경음악 사이트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유튜브에서 그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음악 보관함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저작권 문제가 없는 그런 음원을 다운받아서 쓰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거기서 써도 괜찮지만 이렇게 무료로 음원을 제공하는 채널들이 있어서 여기는 또 좋은 점이 이렇게 그 곡의 분위기에 맞게 또 썸네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 이런 스타일로 노래 넣고 싶은데 하고 바로 좀 직관적으로 보면서 곡을 선택하기가 좋아서 저는 이제 이 사이트들을 활용하고 있고 또
퀄리티가 좋은 편입니다. 노래들이 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경음악 넣고 싶을 때 이런 사이트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폰트도 저작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폰트를 사용하실 때도 이 눈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폰트들이 나와 있고, 이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카페24에서 만든 폰트를 좋아하는 편인데, 그걸 이렇게 눌러보면 광고를 잠깐 보셔야 되고, 네.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이 폰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 사용자에게는 무료로 제공된다. 그래서 이건 저작권 걱정 없이 여러분이 쓰실 수 있다는 거고, 또 상세하게는 여기 사용 범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영상물, 여기 영상물 자막에 허용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드시면은 저작권 걱정 없이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 여러분과 연습을 할 때 그 비타라는 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비타 앱에는 여기 눈루에 있는 그런 다양한 폰트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카페24 숑숑이라는 이 폰트를 제가 영상 제작하면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여기 이제 무료로 제공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비타에서도 제가 이제 걱정 없이 이 폰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폰트를 선택을 할 때도 여러분이 이제 저작권을 좀 확인을 해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넘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저작권 관련해서 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부가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웹진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웹진에서 찾았는데, 요즘에 그 유튜브에 짧은 영상으로, 그러니까 짧은 그 영화 영상을 이렇게 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이것을 뭐 패스트 영화라고 해서 뭐 거의 줄거리랑 뭐 그 마지막에 결말까지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 괜찮은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답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시면, 여기 아까 28조, 그리고 제 35조의 5, 이건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그 법령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약간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것처럼 항상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교육에 대한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에 비해서 허용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뭐 유튜브를 나는 단순히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누려고 하는 거야, 이런 목적이 아니라 나는 나중에 유튜브로 돈도 벌고 싶고 수익 창출을 하고 싶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제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좀 허용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는 걸 좀 감안하시고 영상을 제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여기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예시가 하나 있었어요.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 영화 인용에 관한 판례를 보면 110여 분의 영화에서 주인공이 뭐 30초가량 이 영화를 시청하는 장면은 공정한 인용에 해당된다. 근데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3분간 영화 일부 장면을 방영했다. 이것은 공정 인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30초랑 3분의 차이가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은데 또 이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좀 여러분이 감안을 하셔서 좀 나는 한 2분짜리인 것 같은데 괜찮을까? 그러면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참고를 위해서 이제 가져온 자료니까 21년 9월에 나온 웹진이니까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강의 자료로 넘어서.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콘텐츠를 제작을 하셔야 되는데, 이 콘텐츠 제작 순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드린 콘티. 그래서 이제 콘티를 짜고, 그 다음에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채널 개설을 하고 영상을 올리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이 한번 채널을 개설하고 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과정은 없어지죠. 그래서 영상 만들고 바로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콘티는 어떻게 짜면 좋을까? 사실 제가 뭐 콘티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쉽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그냥 저의 경험을 그냥 공유해드리자면, 우선 내가 뭘 가지고 영상을 만들 건지 내용이 사실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내용과 컨셉을 먼저 정하시는데 뭐 일상 회화를 다루겠다. 아니면 저처럼 뭐 관용 표현을 하겠다. 뭐 신조어를 하겠다. 아니면 뭐 한국 시나 뭐 소설을 소개하겠다. 그래서 이런 컨셉을 정하신 다음에 일단 직접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태블릿 PC가 있으면 사실 가장 이제 편리하긴 한데 뭐 아이패드나 뭐 그런 태블릿 PC가 없다. 그러면 그냥 손그림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핸드폰에 그 펜이 달려있는 핸드폰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콘티를 직접 이제 그려볼 텐데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제가 실제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번호를 달아놓고, 나 첫 장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영화로 배워요.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했었고, 이제 두 번째는 영화 장면을 이제 제가 이미 선택한 영화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그 영화 장면은 그대로 그냥 보고 그린 건데, 그림 실력이 정말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력으로도 네, 콘티는 충분히 이제 그리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시 볼까요? 그래서 중간 장면 넣고 뭐 인터뷰 장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로 콘티로 만들어 놓은 게 왼쪽이고 오른쪽은 이제 영상으로 구현된 장면을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서 이제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9, 10, 11, 12, 그다음에 16. 그래서 총 16개의 이제 장면으로 나눠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똑같이 다 제가 만들었는데 여기 맨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이 순서가 지금 14, 15, 16으로 되어 있는데 만들다 보니까 순서를 바꾸는 게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제가 영상을 올릴 때는 여기 대본 나오는 부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영화 소개,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만나요가 엔딩 장면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콘티를 이렇게 짜보는 시간도 여러분 이제 집에서 가져보시면 될 텐데요. 콘티 관련해서도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 콘티 작성하고 뭐 영상 만들기까지 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초보였을 때, 정말 완전 초보였을 때는 거의 일주일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주일이라는 게 뭐 매일 하루 종일 영상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 아니라 저도 이제 본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냥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 시간에 뭐 한 두세 시간씩 고민하고 영상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도 이제 여러 번 좀 사용해 보고 시행착오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시간대까지 다 포함하면은 한 일주일 그래서 뭐 10시간 이상 영상 하나 만드는데 10시간 이상 투자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제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요령도 생기고 업로드할 때도 이미 이제 작성해 놓은 또 멘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멘트들을 또 복사 붙여넣기 활용을 또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점점 좀 단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정확하게 몇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콘텐츠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또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그 콘텐츠 길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서 뭐 정확히 답변 드리긴 어렵지만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조금 여유 시간을 두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는 그 영상 길이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길이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5분 내외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그 여러분이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도 아마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5분 내외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을 많이들 하시고 만약에 내가 좀 고정 팬층이 있고 좀 교육 목적으로 내 채널을 더 많이 물론 저희가 당연히 교육 목적으로 만드는 거지만 좀 더 약간 학문적으로 나는 공부 진지하게 하고 싶어. 뭐 이런 채널이 됐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영상 길이가 길어져도 상관없이 들어와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너무 처음부터 막 10분짜리 영상을 만들면 일단 지루해서 안 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상 저도 이제 뭐 한국어는 제 모국어지만 뭐 영어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그냥 정말 재미있는 뭐 대단한 그런 강사가 나와서 하지 않는 한 5분이 넘어가면 집중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5분 내외의 영상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시고 일단 시청자들의 반응을 좀 보시고 이따가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면은 그 시청 지속 시간을 볼 수 있는 그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확인해 보시고 과연 내 영상을 사람들이 몇 분 동안 지속해서 보는지 그런 걸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생각보다 이렇게 길게 지속해서 보지 않는구나. 그러면 이제 길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한 5분 내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영상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상을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고르셔야 되는데, 뭐 태블릿 PC나 핸드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이제 앱 형태로 된 거죠. 그래서 앱 어플 형태로 된 거라서 여기서 제가 소개하는 비타 앱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블로라는 앱도 있는데, 사실 제가 써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비타보다는 유료로 썼을 때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보 유튜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돈을 쓰지 않기 위해서 무료로 해도 괜찮은 이제 비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서도 영상 편집을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 밴믹스라는 프로그램을 썼는데, 이 밴믹스가 영상을 뭐 자르고 붙이고 이런 기능은 괜찮았는데, 좀 자막을 쓸 때 좀 자막이 다양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료 버전에서 좀 다양하지가 않아서 밴믹스는 그래서 저는 아웃을 시키고 다른 걸 이제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뭐 곰믹스 프로라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이 이제 학교 아이디를 가지고 계실 테니까 이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도 아마 무료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도비로 하실 분들은 어도비로 나중에 제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이제 비타를 선택을 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비타 앱의 장점이라고 이렇게 막 정리를 해놨는데, 사실 뭐 제가 비타 앱을 광고하려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하고 아무런 뭐 관련이 없지만, 이제 제가 써본 사람의 입장에서, 무료 앱인데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기능도 정말 다양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영상을 만들 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좀 재미있는 기능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 비타 앱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핸드폰으로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태블릿 PC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태블릿 PC,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패드로 어떻게 이제 활용해서 영상을 편집하고 이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자면, 제가 집에서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지금 제가 아이패드를 연동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 연동을 하면서 중간에 좀 끊깁니다. 그래서 잘 나가다가 갑자기 소리가 안 나요. 그럴 땐 제가 빨리 끊고 다시 들어가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미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끊기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준비물로 편집 연습하려고 이제 가져온 영상이나 이미지가 있으시다면 지금 이제 꺼내놓고 뭐 핸드폰 켜 놓으시고 그다음에 뭐 아이패드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같이 보면서 이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아이패드에 지금 비타 앱을 깔아놨는데요. 제가 여러분하고 연습하려고 이제 영상을 몇 개 준비를 했는데, 우선 여기 메뉴를 보시면 뭐 프로젝트, 썸네일, 뭐 컷 편집, 음악, 이거는 이제 빠르게 시작하는 메뉴이고, 일반적으로는 여기 새 프로젝트에 이 플러스 부분을 누르셔서 영상을 불러오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를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제가 그동안 저의 편집의 흔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느라 이제 똑같은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시도를 해서 저장을 했는데 좀 여러분도 하시다 보면은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했다가 또 아니야 이거보다 이 버전이 나은 것 같아 이러면서 저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제가 짧은 영상 하나 불러오기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화살표를 누르셔서 네, 그러면 이제 영상이 불러오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생을 해보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얼마만이에요? 그나저나 복귀작은 언제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좋아해줘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우선 여기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릴 기능은 편집 기능인데요. 편집은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네, 그러면 이렇게 하얀 색깔 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잡고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앞부분을 자르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화면을 넘겨서 뒷부분을 또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길이를 줄여서 영상을 편집을 해보면
네, 제가 아까 예고해드린 것처럼 소리가 안 나옵니다. 지금 제가 편집을 하고 재생을 했더니 지금 소리가 또 잘렸는데요. 우선 제가 어떻게 영상을 자르는지 지금 보여드렸고, 이어붙이는 장면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영상들을 여러 개를 이어붙여서 이제 최종 영상을 만드는 방식으로 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면, 네, 이게 이제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용도로 만든 영상인데요. 여기 이제 짤막짤막한 영상들을 여러 개를 이어붙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중간에 들어가 있고 또 다른 영상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각각의 영상을 만든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해놓고 불러오기를 해서 이제 붙이는 방식으로 저는 그렇게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게 좀 번거롭다. 그러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의 프로젝트 파일에서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 개를 이어붙인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이 화면을 가져와 봤고요. 아까 제가 실습하던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아까 이렇게 줄여놨는데 만이에요. 그나저나 복귀작은 언제 나와요? 네, 다시 들어왔더니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르고 나서 나는 다른 영상을 좀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죠?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여기 이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영상을 불러오면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불러와서 이어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연동이 좀 느려서 네, 잠시만요. 네. 지금 이렇게 뜬금없이 두 영상, 두 영화의 영상이 지금 붙어버렸는데, 자,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를 간단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도 내가 줄이고 싶으면 이렇게 끝부분을 자르셔도 되고, 그래서 사실 편집하는 기능은 뭐 어린 애들도 다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본적인 기능만 먼저 보여드리고, 네, 지금 영상이 조금 딜레이가 있네요. 그다음에 다시 나가서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자르고 붙이는 이런 과정들은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여드렸고,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소개를 하자면, 여기 이제 뭐 스타일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는 사운드, 텍스트 이 두 가지를 이제 가장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는 좀 예쁘게 꾸미고 싶다. 그러면 여기 뭐 스티커도 있고, 뭐 필터도 이제 여러 개 교체해서 쓰실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우선은 그 텍스트를 보여드리기 전에 여기 비율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비율을 누르시면 네, 이렇게 이제 화면 비율을 여러분이 바꾸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올리실 때는 이제 기본 비율은 16대 9입니다. 그래서 이제 16대 9 비율을 맞춰서 올리시는 게 좋고,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그 쇼츠 같은 경우에는 세로 형태로 된 영상을 업로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9대 16 비율로 만들어서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영상처럼 이건 지금 16대 9 비율로 되어 있는데 이걸 나는 쇼츠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화면 비율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9대 16을 누르시면 네, 이렇게 세로 형태의 영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쇼츠를 만드시면 되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네, 제가 이제 텍스트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텍스트를 눌러보면 네, 여기도 이제 뭐 텍스트를 직접 입력하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 자막 기능이 있고, AI 보이스라는 것도 있고, 스티커가 있는데, 그 AI 보이스는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는 없었던 기능인데, 얼마 전에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제 영상을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 영상도 그렇고, 그 설명 영상을 만들 때 제 목소리를 넣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부끄러워서 그냥 제 목소리를 안 넣고 싶어서 이제 AI 목소리를 찾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타입캐스트라는 사이트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사이트를 다시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는 이제 이 비타에서도 자체적으로 AI 보이스 기능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AI 보이스 기능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거고 우선 텍스트는 직접 입력을 하시는 건데요. 여기 플러스 부분 누르셔서 네, 그냥 타이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안녕하세요라고 타이핑을 하고 나서 이제 글꼴 부분을 누르시면 네, 다양한 글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 폰트도 그 저작권 확인해 보라고 한 것처럼 여기 이제 다양한 이제 글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써도 내가 문제가 없을지는 눈누에서 그래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여기 이제 카페24 숑숑 이게 제가 좋아하는 폰트입니다. 그래서 이 폰트를 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색깔을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 스타일이 있죠. 그래서 이제 스타일을 누르셔서 네, 다양한 색깔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네, 여기 이제 핑크색으로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 밑에 이 네모 칸을 체크하셔서 네,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배경색을 넣으실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체크를 여기 선택하는 부분 체크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위치를 바꾸시려면은 그냥 누르신 다음에 당기시면 돼요. 그래서 그 화면에다가 그냥 손 대고 내리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좀 크기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를 이제 누르셔서 잡아당기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자막을 넣으셔도 되고 근데 나는 좀 더 다양한 스타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제 편집을 들어가셔서 편집 여기를 누르시고 네. 그다음에 여기 자막 부분에 들어가시면 이제 자막에 다양한 스타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마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제가 즐겨찾기 해놓은 그런 자막들이고 여기 전체 보기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다양한 자막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네,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나는 귀엽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고 네, 여러분 취향에 맞게 자막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막을 선택을 해서 또 체크를 해볼게요. 네, 그럼 이제 안녕하세요라는 자막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보통 이제 한 가지 그 자막 스타일을 이제 고정을 해놓고 그거랑 이제 같은 방식으로 쭉 이렇게 들어가게 해야 좀 통일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나는 이 폰트와 이 스타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이거를 지금 선택을 해 놓으시고 이 부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복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사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같은 스타일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일은 동일하고 글자 크기도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내용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에 선택을 하신 다음에 편집을 누르셔서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는 앞에 나왔으니까 뭐 반가워요. 그리고 여기 선택 체크 버튼 누르시고 그러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이렇게 이제 같은 스타일, 같은 크기 이런 이제 예쁜 이제 통일성 있는 형태로 자막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막을 이렇게 만드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나는 다른 기능을 써보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삭제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파란 부분 누르시면 네, 삭제 버튼이 생깁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시고 그 다음 반가워요도 누르신 다음에 또 삭제. 자, 그 다음에 제가 잠시만요. 네, 맨 앞 장면부터 나오게 제가 다시 영상을 당겼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편집을 하다가 돌아가고 싶으실 때는 이 화살표 2개짜리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자동 자막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이런 뭐 영화라든가 드라마 장면에 자막을 좀 넣어보고 싶다. 근데 뭐 계속 이렇게 타이핑을 직접 들으면서 하기가 좀 귀찮다라고 하실 때는 이 자동 자막 기능을 쓰시면 되는데요. 자동 자막을 눌러보시면 네. 그래서 음성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자막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네, 음성 인식을 해서 자막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재생을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얼마만이에요? 그나저나 복귀작은 언제 나와요? 복귀작이요? 보통 군대 다녀오면 뭐 철이 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좀 소심해졌나 봐요. 좋은 작품 하고 싶은 욕심에 뜸만 들이고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거의 다 맞게 자막 생성이 됐는데 이 맨 마지막에 하필이면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잘못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뜸만 들이고 있어요를
를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는 뜻만 드리고 있어요라고 인식이 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만 여러분이 직접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초록색 부분을 누르셔서 네, 편집을 하시면 되고 여기 편집 기능이 있으니까 편집을 누르셔서 뭐 잘라내고 이제 뭐 붙이고 이런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뭐 예를 들면 근데 저는 소심해졌나 봐요. 이 부분을 제가 잘라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다가 터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2번 터치를 하신 다음에 아이고 아니 네, 이렇게 해서 네, 전체 선택을 해서 이제 뭐 오려놓기 뭐 복사하기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선택을 다 했으면 여기 또 체크를 눌러 주셔야 되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자막을 이제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화살표 2개 부분을 누르셔서 네, 그럼 이제 텍스트 플러스 여기서는 이제 제가 직접 넣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누르셔서 네, 방금 오려놓은 텍스트를 이제 붙이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 버튼을 누르셔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넣기를 하고 저장을 하시면 네, 물론 지금은 제가 싱크가 안 맞는데 싱크는 여러분이 이제 직접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파란 부분 누르셔서 이렇게 실제로 이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이제 여러분이 맞추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파란색 부분도 이거를 꾹 눌러서 이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텍스트를 넣는 작업을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영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쪽이 자막 작업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영상에 뭐 대사만 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설명하는 영상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할 때 그냥 말로만 이렇게 내 목소리든 AI 목소리든 말로만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말이 이제 글자로 보였을 때 학습자들이 더 이제 학습을 할 때 좀 더 편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작업을 하시면서 자막 넣는 작업 이거에 좀 시간을 많이 쓰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은 되게 폰트도 다양하고 또 스타일도 여러 가지라서 이렇게 골라 넣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처음에 이거 앱을 설치하고 이것저것 해보느라 그냥 영상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시도해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이 AI 보이스인데요. AI 보이스를 제가 여기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AI 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 타이핑을 하고 그것을 이제 목소리로, 그러니까 AI의 목소리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기능인데 지금 좀 길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인식이 되는지 한번 눌러볼게요. 근데 저는 좀 소심해졌나 봐요. 좋은 작품 하고 싶은 욕심의 뜻만 드리고 있어요. 네, AI 답은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남자 목소리도 한번 눌러보면 근데 저는 좀 소심해졌나 봐요. 좋은 작품 하고 싶은 욕심의 뜻만 드리고 있어요. 네, 지금 목소리가 아마 조금 어색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목소리 듣고 너무 AI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근데 이제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받고 다시 넣고 이런 작업이 좀 번거롭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 자체적으로 이제 이 기능을 쓰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이 영상의 분위기에 따라서 저는 이런 AI스러운 목소리가 어울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기계적인데 그게 좀 웃기기도 하고 그럴 때는 또 여러분이 이 목소리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사용하시기 전에 여기 I를 누르시면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무한정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매달 15,000자 이내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걸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더 알아보기를 누르시면 네, 뭐 어디까지 이용이 가능한지 뭐 여기도 뭐 비영리적인 목적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은 보통 이제 유튜브에 이제 게시를 할 거기 때문에 이것은 비영리적 목적 이용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혹시나 뭐 찝찝하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괜찮은 사이트를 조금 이따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 사이트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AI 보이스 기능까지 한번 살펴봤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다른 걸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화살표 2개 있는 거 누르셔서 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주로 또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사운드 기능인데 사운드 기능을 이제 어떻게 쓰느냐 여기 선택을 하시고 네, 여기 보시면 음악 효과음, 뭐 녹음, 음악 추출, 뭐 템플릿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보통 음악을 눌러서 네, 아까 나와 있는 기능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음악 효과음, 음악 추출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 음악은 비타 앱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노래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작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곡이 다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이제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효과음을 보시면 여기 이제 뭐 예능에서 주로 많이 효과음으로 쓰는 게 이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넣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은 뭐 타입라이터 같은, 네, 이게 지금 또 소리가 멈췄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효과음을 영상에다가 넣으셔도 괜찮고, 네, 저는 이제 효과음도 이제 활용을 하지만 주로 아까 이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그 타입캐스트에서 목소리를 먼저 녹음을 해서 음원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불러와서 이제 편집하는 방식을 많이 쓰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음악 추출 버튼을 누르시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또 딜레이가 생겼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음악 추출 기능을 이제 활용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파일에서 음악 추출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시면 네, 이제 저는 음악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파일 이 폴더에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 SNS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제가 이걸 보여드리기 전에 영상을 바꿔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선택해놓은 이 영상은 이미 이 배우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이제 소리가 겹칠 것 같고 제가 이제 소리가 없는 영상을 불러오기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오늘의 글이라고 해서 제가 SNS 영상을 이렇게 소리 없이 먼저 제작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목소리를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음악을 이제 추가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사운드를 누르셔서 네, 음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악 추출에 들어가시고 네, 그다음에 파일에서 음악 추출을 누르시고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 SNS1이라는 파일을 불러오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생을 시켜보면 오늘의 글. 내일 오후 문화 수업은 한복 종이접기와 윷놀이. 색종이 사서 직접 만들어 보니 너무 재밌고 예쁨. 네, 이런 이제 좀 애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걸 이제 그 설명 영상, 그러니까 설명하는 음원으로 이것을 넣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소리가 좀 작다 싶으면 여기 음량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당겨서, 오른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아이고, 네, 200 정도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윷놀이 세트는 대형 사이즈로 준비. 네, 이렇게 이제 음량이 좀 커졌는데요. 여기 플러스를 누르시면 선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재생을 하면 네, 지금 또 소리가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오늘의 글. 내일 오후 문화 수업은 네, 지금은 다행히 소리가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목소리를 이제 따로 녹음을 해서 이렇게 넣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이러고 나서 좀 밋밋하죠. 지금 이제 목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설명하는 목소리만 계속 나오니까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배경음악을 넣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배경음악 넣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거의 뭐 똑같은 방식인데 사운드 누르시고, 그다음에 음악을 누르시고, 음악 추출에 들어가서 네. 지금 제가 음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하나 삭제하고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 파일에서 음악 추출을 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이제 비디오에서 음악 추출이라는 기능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비디오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상들 있죠. 영상들에서 소리만 뽑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잠깐 언급했던 그 건축학개론 같은 경우에 그 화면은 멈춰 있고 소리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 때 제가 이 기능을 썼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목소리만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목소리 추출을 해서 음원 추출을 해서 넣으시면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는 그 기능을 안 쓸 거고요. 다시 X를 눌러서 네, 파일에서 음악 추출 누른 다음에 제가 이제 넣고 싶은 그 음악은 이 캔디라는 음악인데 선택을 해서 그다음에 여기 재생을 해보면 네, 이제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게 배경음악으로 깔리는 거기 때문에 음량을 조절을 해야겠죠. 그래서 음량을 또 줄여서 이렇게 뭐 한 20 정도로 줄여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죠. 이렇게.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재생을 하면 오늘의 글. 내일 오후 문화 수업은 한복 종이접기와 윷놀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뒤에 배경으로 음악이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막 토끼들이 춤추고 있잖아요. 이런 토끼들이 있는데 이거 이제 스티커 기능이라서 이제 여기를 눌러보시면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 화살표를 다시 눌러서 네, 이 부분을 누르시면 네, 이게 지금 토끼 모양의 스티커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스티커 기능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화살표 누르시고 네, 이게 동그라미 여기 스티커를 누르시면 오른쪽에 스티커 네, 이게 스티커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비타 앱이 그 스노우를 만든 회사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노우가 그 사진 앱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쓰는 것처럼 정말 각종 스티커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분위기나 아니면 뭐 재밌는 걸 난 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이제 찾으셔가지고 넣어도 여러분의 영상이 좀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같이 한번 봤고요. 네, 잠시만요. 그리고 제가 방금 이제 작업한 영상이 짧은 영상 제가 다시 불러오기를 해서 네, 이렇게 이제 편집을 다 했다. 나는 이제 다 만든 것 같아라고 했을 때는 여기 내보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보내기가 바로 네,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내보내기 해서 저장된 그 영상을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업로드를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사실 비타 앱은 모르겠어요. 저의 개인적인 취향은 되게 활용도가 높고 일단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은 이제 초보분들이 사용하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나는 막 이렇게 너무 열심히 꾸미고 뭐 이런 건 내 취향이 아니다. 그러면은 또 아마 다른 기능들이 더 특화되어 있는 앱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핸드폰 그런 태블릿 PC 앱이든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이든 여러분이 좀 더 잘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제가 어떻게 작업했는지를 좀 이제 실제로 보여드린다는 점에서 뭐 생각보다 접근하기 쉽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공유를 해봤고요. 제가 추가로 또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걸 공유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사용 예시를 직접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따라오시기에 제가 너무 좀 급하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예, 나중에 이제 그 영상 녹화된 걸 공유를 할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보시면서 천천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앱 자체가 어렵게 만들어진 앱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좀 투자하시면 예,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사이트가 이 타입캐스트인데요. 이 타입캐스트의 장점은 AI 목소리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AI 목소리에 비해서는 되게 자연스러운 편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내 목소리 넣기 싫다, 부끄럽다, 그러면 이제 타입캐스트를 활용해 보시라고 이제 권유를 해드리는데, 여기 이제 무료 회원인 경우에는 한 달에 10분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유료 회원인 경우에는 이게 금액에 따라서 이제 사용 가능 시간이 다른데, 저는 지금 이제 거의 베이직 회원이어서 한 달에 한 14,000원 정도를 이제 내고 1시간까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무료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영상을 만드는 개수가 이제 늘어나면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유료 회원으로 전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클릭을 해보면 네,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이제 계정 로그인을 한 거 보여드리면은 이제 저의 계정에는 지금 60분이 남아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번에 제작을 안 했다는 증거죠. 네, 빨리 만들어서 이 시간이 차감이 돼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영상을 업로드를 못하고 있다 보니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시면 이제 연기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데요.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열어서 보여드리면, 네, 이게 저의 작업의 흔적들인데요. 이렇게 많이 이제 시도를 해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이제 여기 하나를 눌러보면, 네, 이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저기요. 네. 혹시 입학식을 몇 호에서 하나요? 201호에서 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 캐릭터들이 제 애니메이션 영상에 보면은 이제 토끼하고 고양이에요. 그래서 동물이고 좀 귀여운 캐릭터라서 거기에 맞는 목소리를 찾아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입혔는데, 여기 만약에 나는 이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 부분을 누르셔서 캐릭터 추가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추가하기로 들어가시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다양한 캐릭터가 있죠. 그래서 가짓수가 훨씬 많아요. 가짓수가 훨씬 많고, 여기 이제 남성, 여성, 성별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언어도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연령층 그래서 선택하시고, 뭐 다양하게 뭐 분위기 이런 것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쓰는 거에 이렇게 즐겨찾기를 해놨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아까 그 애기 같은 목소리가 좀 싫다, 좀 아나운서 느낌 나는 거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 제품은 3,000원인데 양이 많고요. 이 제품은 1,000원인데 양이 적어요. 네, 정말 전형적인 그 교육용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프리미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저처럼 유료 회원들만 쓸 수 있는 거긴 한데, 그래서 이제 보시고 무료 회원들도 쓸 수 있는 캐릭터들이 많으니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캐릭터 추가를 누르시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이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재생을 했을 때 저기요. 네, 이렇게 목소리가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소리도 다양하게 넣으실 수 있고, 여기 이제 시간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0.3초 간격으로 대화 이렇게 전환이 되게 그 화자 전환이 되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더 늘리실 수도 있고 0.5초, 뭐 나는 좀 천천히 하고 싶다, 1초까지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타이핑하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직접 타이핑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대본을 미리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이나 메모장에 미리 써놓고 복사 붙여넣기를 해요. 그럼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은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대화문이 옮겨 붙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캐릭터만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나는 내 목소리 자신 있다, 나는 내 목소리로 해도 괜찮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녹음을 하셔서 그냥 이제 넣으셔도 되고, 네, 저처럼 아직 저의 목소리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런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타입캐스트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이제 본격적인 과정인데요. 사실 채널 개설은 별게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지금 안 쓰는 게 아니라 그 유튜브가 없는 그런 이제 계정을 하나 열어서 직접 가입하는 과정을 캡처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프로필 부분을 누르시고 유튜브 스튜디오를 클릭을 하시면 네, 이렇게 이제 프로필 생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사진 넣으시고 제목은 이제 채널명으로 이제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채널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면 네, 그 유튜브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채널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브랜딩 작업은 여러분이 직접 이제 시간을 들이셔서 하셔야 되는데 뭐 배너에 사진 넣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뭐 프로필 사진 바꾸는 거라든가 이제 그런 작업들을 또 하면서 좀 예쁘게 꾸미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의 그 유튜브 스튜디오 화면인데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가 되게 기능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널 대시보드 같은 데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내 채널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제가 이 부분은 제 채널을 직접 들어가서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저의 현재 상황인데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저는 제 채널은 아직 갈 길이 멀고 걸음마 단계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뭐야 별거 아니네. 나도 할 수 있겠네. 뭐 그런 마음이 드시면 성공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그 목적으로 이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대시보드에 이제 들어오시면 최근 동영상 실적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조회수가 어떻고 어떤 영상이 인기가 많고 뭐 최근에 구독자가 몇 명이고 이런 이제 계략적인 것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콘텐츠를 누르시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올리셨던 이제 올리게 될 그런 이제 영상들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제가 연습용으로 막 올렸던 것들이라 이렇게 비공개로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공개된 것들이 실제로 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콘텐츠 부분에서 이제 업로드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만들기. 그래서 이 만들기 메뉴를 통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를 눌러보시면 동영상 업로드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파일 선택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영상들이 있는데 이제 업로드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가장 이제 짧은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직 그대만 영상을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서 파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업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은 꼭 쓰셔야겠죠. 그래서 뭐 제목에 오직 그대만 오직 그대만으로 하지 말고 제가 이제 가방끈이 짧다에 대한 영상이기 때문에 가방끈이 짧다. 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넣고 그다음에 설명을 이제 여러분이 넣으셔야 되는데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자면 그 해시태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그 검색어 노출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설명란에다가 해시태그를 쓰셔서 이 영화 제목이 이제 오직 그대만이니까 오직 그대만 그리고 뭐 한국 영화 그다음에 이제 배우들을 좀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소지섭 네. 유명인의 이름을 넣으면 유입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그대만 한국 영화 소지섭 이렇게 써놓고 근데 이것만 쓰면 안 되겠죠. 내용을 쓰셔야겠죠. 그래서 뭐 오늘은 가방끈이 짧다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쓰시면 되고 지금 이제 벌써 업로드가 1차적으로 완료가 됐는데 이제 유튜브가 좀 똑똑한 게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썸네일을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가장 괜찮다 싶은 영상의 그 장면을 썸네일 형태로 추천을 해주는데 근데 나는 뭐 여기서 추천해 주는 거 안 쓰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면 직접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리 보기 이미지 업로드를 누르셔서 제가 이제 또 썸네일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썸네일을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열기를 누르시고 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이제 여기 목록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썸네일이 이제 메인 이미지가 돼서 사람들을 이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썸네일도 사실 되게 중요한데 제 썸네일은 아직 좀 특별한 형태로 제작을 하지 않다 보니 저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도 이제 아마 꼭 교육용 영상뿐만 아니라 유튜브 보시다 보면 그 썸네일에 홀리듯이 이렇게 끌려서 클릭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 누르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썸네일을 잘 만드는 것도 하나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편집 작업하시면서 좀 썸네일에 신경을 쓰셔서 업로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재생 목록은 이제 여러분이 뭐 주제별로 분류를 하시거나 했을 때 재생 목록 기능을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만들어 놓은 재생 목록이 쇼츠밖에 없어서 이걸 선택을 해서 완료를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청자층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아동용이 아니겠죠? 그래서 아동용이 아닙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면 여기서 이제 좀 자세한 사항들을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모르는 내용은 그냥 이렇게 그대로 기본 설정대로 넘어가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뭐 라이선스 퍼가기 허용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내 영상을 누가 봐도 괜찮다, 퍼가기 허용하고 구독자에게 알림 전송이 필요하다 체크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카테고리가 교육으로 되어 있어서 교육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댓글 같은 경우에 저는 지금 부적절할 수 있는 거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는 기능으로 체크를 해놨는데, 뭐 나는 모든 걸 수용하겠다, 그럼 모든 댓글 허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나는 악플 받기 싫다, 좀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럼 댓글 사용 안 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시청자 수 표시도 여러분이 이제 원하시면 체크하시고, 아, 나 별로 이거 알려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 비공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설정들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지금 밑에 보시면 HD 버전 처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유튜브가 좀 빨리 일을 할 때는 HD 버전이 빨리 처리가 되고 가끔 이게 되게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짧은 영상인데도 아직 처리 중으로 뜨는데, 예전에 제가 한 5분짜리 영상 올렸을 때 여기서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HD 버전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그 화질이 떨어지는, 그 상태로 이제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나중에 작업을 해보시다가 이거 올린 지 꽤 된 것 같은데 좀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차라리 삭제하고 다시 올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기다려 보니까 그 유튜브에서 이런 좀 오류 같은 것을 겪으신 분들이 막 검색을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막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좀 오래 걸릴 때도 있다. 그래서 저처럼 못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냥 오류 났나 보다 이러고 그냥 삭제하고 새로 올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을 누르시면 여기서 여러분이 자막도 추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최종 화면 추가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끝나는 화면에 여러분이 원하는 영상을 또 추가로 홍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있고, 그다음에 카드 추가는 동영상 재생 중에 관련된 콘텐츠를 이제 홍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자막 추가 기능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무리를 해서 이제 자막을 좀 여러 개를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외국 분들이 이제 보시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한국어로만 설명을 해도 이제 괜찮은 그런 수준의 학습자가 본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뭐 완전 초보인 사람이 만약에 내 영상을 봤을 때 한국어로만 되어 있고 하면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영어를 기본으로 해서 영어 자막이랑,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될 때는 일본어 자막도 넣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막을 넣는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처음에는 이제 직접 입력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타임라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이제 입력을 하셔서 여기다가, 이게 첫 대사가 야 철민아일 거예요. 그래서 뭐 야 철민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자막을 만들어 놓고, 여기 파란색 부분을 이렇게 당기셔서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서를 여기다가 대고 재생을 해보면 야, 철민아. 네, 야 철민아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국어 자막이 영상 자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어 자막은 사실 필요가 없긴 하지만,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처음에는 이렇게 자막을 직접 타이핑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추가를 해서 그 다음 자막도 넣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고, 근데 이제 처음에 언어 하나 넣고 나서 나는 추가 언어를 넣겠다라고 하실 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기능을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좀 글로벌하게 여러 언어를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처음 자막 작업은 이렇게 하시고, 그럼 두 번째로 내가 다른 언어를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여기서 일일이 작업을 해서 자막을 다운받았다는 전제 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자막 작업이 끝나면 이 동그라미 3개를 이제 누르시면 네, 자막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막 다운로드를 누르면 네, 지금 저는 하나밖에 입력을 안 했지만 이 전체 자막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근데 이 타임라인이 같이 다운로드가 되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한국어 자막은 이미 완료가 됐고 나는 영어 자막 추가로 넣을래 라고 할 때는 여기 삭제를 다시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업로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동그라미 3개를 다시 누르셔서 파일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타이밍 포함, 그래서 계속.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여기 오직 그대만 영어 자막이라고 해서 미리 다운로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해볼게요. 그래서 열기를 누르고 네, 그러면 지금 영어 자막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는 한국어로 넣었긴 했지만 만약에 제가 영어로 아까 타이핑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러면은 일단 이 자막을 불러온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나는 일본어 자막 넣을래, 중국어 자막 넣을래 하신다면 이 타이밍이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지우고 이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제가 일본어 타이핑을 못 하겠지만 뭐 그냥 한국어로 써볼게요. 뭐 철민아.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미 만들어 놓은 이 자막, 이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새로운 언어를 이런 방식으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도 기본적으로 시간은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좀 인내심이 있는 경우, 여러분이 좀 나는 이거 할 수 있다 하시면 이제 시도를 해보시면 그래도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니면 주변에 이제 외국어 능력자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뭐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 자막 작업 너 좀 도와달라 라고 해서 친구한테 이 자막만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붙여넣기를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막을 넣었다라고 했을 때 완료를 누르시고 네, 그럼 이제 자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화면 추가는 뭐 동영상에서 가져오기라고 해서 내가 이미 올려놓은 영상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이제 다 보고 나서 여러분 이 영상도 있어요라고 이제 소개하고 싶을 때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지금 동영상 가로 세로로 비율이 일치하지 않아서 가져올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면 제가 지금 올린 게 그 세로 형태의 영상이죠. 그래서 이 세로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선택이 안 되는 걸로 나오네요. 그래서 네, 여기는 또 최종 화면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 어쨌든 이제 그 선택이 가능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비율이 맞고 이제 선택이 가능한 영상들을 고르셔서 최종 화면으로 골라오시면 되고 그래서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 동그라미 부분은 이제 구독 버튼인 거죠. 그래서 구독 눌러달라고 하고 싶을 때 이 구독 버튼을 이렇게 생성을 하시고 밑에는 이제 다른 영상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렇게도 만드실 수 있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드 추가는 아까 중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카드 추가를 해보시면 뭐 동영상을 추가할 수도 있고 재생 목록을 추가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동영상 뭐 재생 목록을 한번 추가해 보면은 저의 이제 재생 목록은 쇼츠인데 이거 선택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는 중간에 오른쪽 상단부에 그 I라고 해서 잠깐 떴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의 한 영상 안에서 또 다른 영상을 홍보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이제 추가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장을 누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아직도 지금 HDD 버전 처리 중으로 뜨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과정이 끝나고 나면 다음을 누르셔서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검토를 합니다.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저작권에 발견된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아까 전에 그 건축학개론 영상을 올렸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여기 저작권 문제 있다고 했으면은 제작을 중단했을 텐데, 그러니까 올리는 거 중단했을 텐데 그때 문제 없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발견된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다 이러고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업로드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하루도 안 돼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저작권 문제가 뭐 100% 이거 안전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을 누르시고
네, 그러면 이제 공개 상태가 이렇게 뜨죠. 그래서 비공개로 하든 뭐 일부 공개로 하든 공개로 하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채널을 통해서 이제 시청자들이 보고 뭐 학습자들이 보고 이제 많이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당연히 공개로 선택을 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여러분하고 연습용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공개 형태로 하고 만약에 나는 예약을 해서 영상을 올리겠다. 그러면 예약 버튼을 누르셔서 원하는 날짜에 예약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비공개 형태로 하고 저장. 네. 그러면 이제 영상이 업로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업로드 날짜도 나와 있고 저는 지금 비공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는 네. 그래서 업로드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방금 보신 것처럼 별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정말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는 뭐 대단한 사람들만 시작을 하는 거고 그냥 일단 도전 자체가 좀 어려웠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냥 업로드하면 되고 뭐 필요한 자막 넣으면 되고 그래서 좀 쉽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콘텐츠는 저는 이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좋아요 개수랑 싫어요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좋아요가 몇 개고 뭐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생 목록은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저는 재생 목록이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 이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석을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분석을 보시면은 내 채널의 문제점이 뭔지 그게 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난 7일 동안 조회수가 얼마이다, 뭐 시청 시간 줄었네요. 제가 왜냐면 영상을 안 올렸어요. 최근에 영상을 안 올렸더니 시청 시간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독자가 이렇게 몇 분 늘었는데 아마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구독을 하시지 않았나 이제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계시다면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네. 그래서 어떤 영상이 인기가 있는지 기간별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질문하신 것 중에 지금 생각이 났는데, 그 질문 중에서 제가 만든 영상이 이제 여러 가지 컨셉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어떤 영상이 가장 교육 효과가 높은 것 같냐는 질문을 하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우선 제가 그 연구를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학습자들 대상으로 제 영상을 보여주고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이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랑 이 조회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좀 이 애니메이션 영상이 좀 인기가 있지 않나. 여기 보면은 이 영화 영상은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차단이 돼버려서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영화로 만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복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목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뭐 같은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뭐 따라 말하는 이런 걸 넣었는데 이게 좀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나머지 영상들은 좀 반복을 줄이고 대신에 좀 약간 알록달록하게 그리고 좀 표현도 좀 더 이제 구어적인 거 위주로 물론 제가 창작을 해서 넣은 거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시도를 해보니까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상이 좀 호응이 좋아서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호응이 좋은 영상이 교육적으로도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근데 이건 저의 단순한 추측이라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면 여기서 내 영상이 뭐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런 걸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인기가 있는 거 인기가 없는 거 이런 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나는 이런 영상을 만들었을 때 시청자들이 좀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뭐 이런 영상을 만들었을 때 좀 반응이 없구나. 이걸 이제 파악을 하셔서 이제 수정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채널의 방향을 좀 수정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영상 자체 뭐 내용이나 컨셉을 또 수정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와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도달 범위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출수 해서 역시 떨어졌습니다. 영상을 안 올리고 했더니 또 노출수도 떨어지고 지금 별로 이제 상태가 좋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조회수는 뭐 늘었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트래픽 소스 유형에 보시면 쇼츠 이 피드가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현재 쇼츠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 교육적으로 뭘 대단한 걸 다루려고 한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노출이 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영상도 좀 외국인 분들도 잘 알만한 그런 좀 대중적인 영상들, 네, 좀 재미있는 그런 걸 위주로 짧게 제작을 하셔서 일단은 시청자들을 낚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게 그 쇼츠 영상을 제가 두 번째로 올린 그 오직 그대만 같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업로드를 하고 나서 약간 신기할 정도로 제 채널이 굉장히 미미한 채널인데 갑자기 하루 사이에 조회수가 몇백 회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마 그 영화를 누군가가 이제 뭐 어디 쇼츠 영상 사이에 껴있었나 봐요. 잘은 모르겠지만 제 영상이 그 쇼츠 사이에 뭔가 껴있어서 뭐 이렇게 노출이 돼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뭐야 이러고 이제 보는 이제 그런 식으로 돼서 아마 제 쇼츠 영상의 조회수가 단기간에 잠깐 올랐던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이유였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이제 그렇게 누군가가 제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실질적인 구독자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초기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초보 유튜버 입장에서는 뭐라도 유입을 시키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1분도 안 되는 짧은 영상을 가지고 좀 재밌게 만드시면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서 뭐야 이러고 이제 눌러보고 이 사람 채널 들어가 봐야겠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 쇼츠는 그냥 맛보기일 뿐이고 뭐 더 재밌는 영상들이 있다. 그럼 이제 그 영상 그 채널을 이제 구독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쇼츠를 시작했는데 아직 제 쇼츠는 그냥 영화 장면 일부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만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 구독자 증가로 이어지진 않는 것 같아서 저도 여러분이랑 같이 다음 시간까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채널 만들고 영상 올리시는 동안에 저도 이제 저 나름대로 영상을 올려서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참여도도 보시면 네, 지금 안타깝게도 계속 뭐가 이제 화살표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좋지 않은 이런 기록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걸 보면서 또 이제 자극을 받는 거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이제 반성을 하고 네, 그렇게 또 제작을 다시 힘내서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시청자층도 이제 뭐 이런 게 있어요. 시청자 뭐 재방문 시청자가 몇 명이고 순 시청자가 몇 명이고 뭐 연령대 구독 중인 사람 구독 안 하는 사람 등등등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분석도 이제 활용을 해보시고 뭐 댓글은 아직 제가 뭐 특별히 댓글이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막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특히 이거 하나 눌러보면은 여기 제가 지금 업로드한 그 자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됨, 그다음에 수정 버튼도 있고 지금 제가 일본어랑 영어를 올려놨는데 이 유튜브 자막 기능이 하나 좋은 점은 업로드한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좀 올려놓고 수정을 많이 하는 편이라 만약에 제가 예를 들면 오역이 있었는데 이걸 수정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막 이게 신경 쓸 것 같은데 다행히도 수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업로드 하시고 나서 언제든지 수정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가서 저작권이 있는데요. 이 저작권도 제가 아까 그 차단 요청은 있었지만 다행히도 이 삭제해달라는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제가 지금 신고당한 거는 좀 미미한 수준이지 않을까. 그냥 이제 일부 차단되고 삭제까지는 안 해도 되는 네, 그런 정도일 것 같은데 뭐 대놓고 누가 남의 영상을 가져와서 뭐 짜깁기해서 쓴다거나 뭐 표절을 한다거나 그러면 분명히 좀 중대한 신고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 이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 창출 부분인데 제가 강의 자료로 넘어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기본적인 수익 창출 요건은 이 네 가지인데요. 구독자 수가 1000명을 넘어야 되고 최근 12개월 동안 공개된 동영상의 유효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을 초과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인증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유튜브에서 시키는 대로 인증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가이드에서 위반 경고가 없어야 된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 지금 구독자 1000명 초과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1000명 일단 초과를 하고 이 시청 시간도 이 정도 넘어가야 내가 이제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이 되는구나. 근데 최소한의 자격일 뿐이기 때문에 또 상세한 사항은 다시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요건 외에도 혹시 어떻게 뭐 수익을 얻을 수 있냐? 근데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이제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 요건이 충족됐을 때 그럼 나의 수입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유튜브 고객센터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가장 흔한 게 이런 광고 수익. 그래서 광고가 이제 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 요건을 충족시키게 되면 저는 이제 광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광고 수익이 붙을 수 있는 이제 입장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광고 수익을 얻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채널 멤버십이 있는데 아마 이거는 그 어떤 채널들 가보시면 그 구독 버튼 옆쪽인가 거기 이제 가입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멤버십을 이제 활용을 해서 나한테 유료로, 그러니까 내 채널을 유료로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분들한테만 뭐 특별한 영상을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멤버십 유치를 하는 유튜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분들이 구독료를 내니까 매월 이제 그 지불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이제 일부를 유튜버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채널 멤버십으로도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상품 섹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뭔가 굿즈를 뭐 만드시는 경우에 나에게 뭐 내가 직접 만든 상품이 있다, 뭐 내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다. 그러면 이제 상품 섹션에서 그 물건을 통해서 그 상품을 통해서 또 수익을 얻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슈퍼챗, 슈퍼 스티커라는 게 있는데 이 기능은 아마 여러분이 그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보다 보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in this video. In description, link down below. And thanks for watching. Here's a quick rundown of some of the eligibility. How do Super Chat and Super Stickers work? Viewers watching a live stream or premiere with live chat enabled can purchase a colorful Super Chat or an animated Super Sticker that stand out and get pinned to the top of chat for a set period of time. The bigger the purchase amount, the more the message stands out, and the longer it stays at the top of the chat feed. Who can use Super Chat and Super Stickers? 네, 이런 식으로 실시간 그 방송을 하는 경우에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내 영상을 보면서 영상 너무 마음에 들고 좋아서 앞으로도 이런 영상 계속 만들어 주세요라는 취지로 이런 후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도 달라지고, 그래서 더 많은 금액을 이제 후원을 하면은 뭐 색깔이 더 빨갛게, 그래서 더 다른 색깔로 이제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구독자들이 이제 후원하는 그 슈퍼챗 기능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슈퍼 스티커라는 것도 비슷한데 이것도 이제 구독자가 스티커를 구매를 하면 이렇게 뭐 패키지 형태로 구매를 하면 이 중에서 이제 일부를 나의 그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티커가 이렇게 중간에 딱 떠 있으니까 유튜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눈에 띄게 되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좀 이제 팬층이 형성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구독자가 좀 늘어나고 나랑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실시간 방송을 켜시면 이제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이런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익 같은 경우에는 7대3 정도인 걸로, 네, 여기 보시면 70% 지급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구독자가 좀 늘었을 때는 이제 이런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들은 매월 이제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 구독료의 일부,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내 영상을 보신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불하는 구독료의 일부가 이제 유튜버인 저한테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수익 창출하는 방법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네, 저도 빨리 이렇게 수익 창출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갈 길이 멀어서 여러분이랑 같이 시작하는 마음으로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창출 요건, 수익 창출 요건까지 살펴봤고, 네, 제가 그 100분 동안 많은 양을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앞부분에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나중에 이제 영상이 지금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돌려보시면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더라? 기억이 잘 안 나시면 돌려보기 하셔서 네, 다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과제를 알려드릴 텐데요.
유튜브 콘텐츠에 콘티를 그려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제가 그 손그림으로 종이에 그린 걸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제 아이패드를 쓰고 나서 이렇게 그림을 직접 아이패드에 그려서 콘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보시면 처음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 친구의 이름도 이렇게 지어주고 얘는 성격이 어떤지 그리고 얘는 토끼인지 고양이인지 뭐 이런 것도 제가 컨셉을 잡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화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직접 써가지고 실제로 영상 작업할 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꼭 이런 방식을 똑같이 따르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이제 하시기 편한 방식으로 콘티를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티 초고 제출하는 것이 과제이고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6월에 만날 텐데 그때는 아마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이제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이 그 사이에 여러분 채널을 이제 만드시고 그다음에 콘텐츠를 업로드하시고 그 후에 이제 저희가 다 같이 만나면 이제 서로 각자의 콘텐츠와 유튜브 채널을 소개하고 또 서로 이제 어떤 점이 괜찮은지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겠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데 아마 제가 설명하면서 좀 정신없이 하다가 빠뜨린 부분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또 녹화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다시 보기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 보시고 공부라기보다는 다시 복습을 해보시고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개인적으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열심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